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18년에 결혼했고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면서 걱정을 했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에 한 번도 같이 가주지 않았죠. 그 시기에 남편은 운영하던 헬스장을 접었습니다. 저 역시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쓸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친정에 카드값도 빌렸습니다. 만삭에도 1시간 반 거리를 버스 타고 출근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남들이 다 가는 산후조리원도 못 갔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면서 못 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헬스장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 되는 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헬스장의 이름부터 로고를 만드는 것까지 직접 했고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홍보물과 전단지 구상도 도맡아 했습니다. 다행히 헬스장은 번창했고 억대의 수익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건 고작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함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사와 육아, 헬스장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어지럼증과 이명이 생겼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작년 7월에 남편과 협의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주는 양육비는 한 달에 50만 원뿐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혼집이었던 빌라는 어머니께 증여받은 거여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사연자분이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연자분이 작년 7월에 이혼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2년은 안 지난 상황인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년 이후에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 대법원은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 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청구로 보아서 제척기간 준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2년 안에 제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신혼집이었던 빌라와 남편이 운영하는 그 헬스장 모두 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상대방 소유의 적극 재산과 대출금 등 상대방의 소극 재산이 해당합니다. 네. 상대방의 그 위 빌라 같은 경우 적극 재산에 해당하고 상대방 어머니가 마련하여 준 것이므로 투교 재산에 해당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주장하고 있지만 위 빌라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연자하고 상대방이 위 빌라를 신혼집으로 해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투교 재산 유지 협력에 그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보증금이 있을 거고 그 헬스장 안에 그 기구도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매출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업권 같은 경우 감정으로 가치를 산정받은 후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양육비 5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만 원이면 거의 최저의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육비 좀 증액 신청 가능하실까요? 네, 상대방의 소득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소명하여서 양육비 증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 매출이 상당하다면 양육비도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 이혼했을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서두르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빌라는 시어머니가 증여했다라고 하더라도 신혼집으로 함께 살았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들어가고요. 헬스장 역시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상당 부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원지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